거기 올라가.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민석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해병대원 수사 외압은 결국 VIP 경로가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었습니다.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인 VIP 경로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되었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한 VIP의 경로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자료를 입수해간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해병대 측에 당부했다고도 합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경로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엔 통화 등 여러 차례의 연락이 집중되었고 주고받은 문서엔 업무상 과실 불인정 사례만 6건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VIP의 수사 지침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판례까지 뒤져가며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수사 외압에 나섰던 것입니다. 모든 의혹의 진실이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임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김지호 부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입장문.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는 현직 공직자라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 대상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고 딸은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세 곳에서 급여를 수령했으나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말로 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배우자의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후보의 출퇴근을 한두 번 돕고 이를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탈세를 넘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낸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금감원에서는 회계법인 소속 이사가 동생을 회계법인 운전기사로 고용한 뒤 5,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나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 기록이나 운행일지, 주유 기록, 차량 정비 기록 등을 남기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횡령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수사 책임자가 되려면 공인의식이 남달라야 할 텐데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다른 지인의 법무법인에서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보수 언론조차도 오동훈 후보자에 대해 드러난 문제들만 봐도 공수처장은커녕 현직 공직자라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지경이다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자격이 없는 후보를 의도적으로 추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동훈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고발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어렵게 만든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에 맞는 공수처장이 반드시 임명돼야 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입장문. 대한민국 주적에게 800만 불을 제공한 김성태는 징역 3년 6개월 구형하고 진술 조작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15년 구형, 수원지검의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수원지검은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에 미화 800만 불을 제공한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를 뉘우친다는 이유로 5월 14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반면 수원지검에서 벌어진 연어 술파티 진술 조작 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는 지난 4월 9일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의 미화 800만 불, 원화 109억 상당의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김성태 회장에게는 솜방망이 구형을 하고 검찰의 진술 조작 범죄 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그 4배의 형량인 15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적의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당사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상식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쌍방울 대북 성공 사건과 관련해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행한 각종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서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의 위법 행위를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김지호 부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논평하겠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스스로 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는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만든 최상병 익사사고 수사 경과 및 사건 처리 관련 설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모두 8쪽짜리 문서로 익사사고 발생 경위, 익사사고 수사 경과, 예상 질의로 구성됐으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보도자료는 언론 브리핑용으로 미리 만들어둔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수사보고서를 집요하게 요청하기에 거부하고 대신 건넸다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경로를 유발해 결국 브리핑이 취소되고 미공개 상태가 돼버린 자료입니다. 2023년 7월 30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경로는 많은 것을 바꿉니다. 다음날 예정됐던 해병대 수사단의 브리핑 취소는 물론 원칙대로 수사했던 당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집단 항명의 수괴가 됩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던 수사단 서류는 국방부가 되가져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차례 통화합니다. 경찰 이첩 대상은 임성근 당시 사단장 등 6명이 빠지고 현장 책임자 2명으로만 축소됩니다. 이 모든 것이 최해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로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리한 작전을 벌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질책성 당부를 했다고 둘러댔습니다. 경로와 당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경로는 임성근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만약 질책성 당부를 했다면 최해병의 순직이 안타까워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없었으니 최근에야 윤 대통령이 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경로, 그것으로부터 촉발된 최해병 순직 사건 외압이 만천하에 드러날 경우 예상되는 파장의 크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11시 최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회의에서 경로한 적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서류를 가져오고 수사 대상자를 현장 책임자 2명으로 줄이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께서 찬성하고 있는 최해병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9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떳떳하면 사정기관을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 KBS, 얼마나 더 망가질 건가? KBS PD협회가 어제 오후 KBS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기 교양 프로그램인 역사저널 그날의 폐지와 관련하여 제작진이 낙하산 진행자 조수빈 씨를 거부하자 프로그램이 사실상 폐지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재원 제작본부장, 박민 사장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히겠다고 한 겁니다. KBS는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박민 사장 취임 직후 뉴스 프로그램 앵커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고별 인사를 할 시간도 주지 않았죠. 윤석열과 새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을 외국 회사가 만든 조그만 파우치라고 표현했던 박장범 앵커는 출연 첫날부터 기존 보도에 대해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방송될 세월호 10주년 다큐멘터리는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불방을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더기 징계 문제를 언급하자 언론을 쥐려면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저 발언이 절반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잡히지 않은 언론이 있기는 하니까요. 그런데 KBS는 이미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KBS 이사회를 장악한 뒤 윤 대통령과 친분이 돈독한 방송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박민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말이죠. 윤 대통령이 과거 독재자들과 다른 점이 있기는 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윤 대통령의 추종자들은 제대로 장악되지 않으면 아예 망가뜨려 버립니다.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그래서 시청률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도 맘대로 되지 않으면 폐지해 버리니까요. 역사저널 그날의 경우 진행자를 교체하려다 제작진이 반발하자 제작을 중단시켜 버린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KBS PD연합회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조국혁신당도 박민 사장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히는 작업에 동참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 상임위에 박민 사장을 불러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에서 벌어진 온갖 기괴한 일에 대해 따져 묻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KBS가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